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한능검 기본시험 조선시대편 영상 때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한능검에 빈번하게 출제된 기해예송, 즉 1659년에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할 때 대왕 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는지 1년 입어야 되는지 남인과 서인 간의 논쟁을 다룬 최근 2023년 7월에 실시되었습니다. 그 최근의 리트 시험 지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리트 지문 영상은 역사를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 채널은 리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중에 리트 출제 경향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루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문을 쓰신 작가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박세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즉 이 지문이 뭐 후대 와서 그때 너무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한심하다, 그런 후대의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고 당대에 살았던 분이 이렇게 물론 이분도 역시 이런 논쟁을 왜 하는가, 아무 실익이 없다, 그런 취지로 쓴 글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후대에 평하는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당대의 분이 쓴 글입니다. 이 박세당이라고 하는 분은 1629년부터 1703년까지 살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인조 때부터 효종, 현종, 수종들을 다 거쳐서 살으신 분이고요. 특히 이분은 이제 당파 계열로 치자면은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아니고 소론 쪽에 속하는 분입니다. 특히 박세당 하면은 윤휴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이른바 사문단적이라고 역사에 많이 등장하죠. 즉 주작의 주류 견해를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자유분방하게, 또 이분은 노자, 장자, 도가 사상에도 많이 빠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유분방한 바탕 위에서 주작 쪽의 주류의 견해를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문단적으로 몰려서 귀향을 하기도 하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특히 이 박사당 하면 또 유명한 부분이요, 앞전에 2022학년도, 즉 2021학년도 실시되었던 수능시험의 국어에 이분 아드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태보라고. 여기 안 그래도 이 지문 내용도 뭐 인조의 차남 효종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하여튼 이 박사당 이분의 차남 박태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689년, 즉 숙종이 그 인현왕후를 폐위시킬 때, 즉 이때가 기사황국이라고 하죠. 기사황국 때 그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했습니다. 즉 숙종의 의사를 계속 숙종의 의사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굽히지 않아가지고 결국 모진 고문을 겪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그런 또 집안의 비극을 겪었는데요. 그렇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또 박사당 본인도 역시 이렇게 제가 여기 쓴 바와 같이 사문단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서 결국 어려운 생애를 살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이 박사당이 나온 김에 수능 국어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박태복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고요.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조의 인열왕부터 시작합니다. 인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 정비, 즉 왕이 되기 전부터 정실 부인이 인열왕후라고 그렇게 나중에 추존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인열왕후가 1636년에 1월달 사망했습니다. 1636년 1월이라 하면, 그 해가 병자년인데, 그 해 12월달에 청나라가 쳐들어온 병자호란이 있었으니까, 이 인열왕후 이분은 그보다 일단 병자호란을 겪기 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호란을 겪었다면 만약에 다른 왕실 가족들하고 같이 강화도로 피난 가서 많이 고생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 인현왕후가 낳은 첫째 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자였던 소현세자고요.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으로서 나중에 효종이 된 사람이죠.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적자로서, 즉 정실부인이 낳은 아들, 즉 인현왕후가 낳은 아들, 자, 적자로서 종통을 잇는 맏아들이 장자이니 효종은 차자, 둘째 아들이죠. 차자여서 차장자라고들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 가지고 크게 큰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서자의 반대 개념이죠. 즉 측실부인이 아니고 정실부인이 낳은 아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장자, 차자, 차장자 그런 개념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의 경우에는 이런 장자, 차장자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이 적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든 전제가 출발한다.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장자, 차자 얘기했고요. 장자였던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자, 소현세자가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 왔죠. 근데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나름대로 청나라의 문물을 많이 또 깨우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인조처럼 청나라에 적대적으로 대할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청나라한테 배울 것은 배우자.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조가 자기의 정적처럼 그렇게 껄끄러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조선에 들어와서 갑자기 죽으니까 인조가 독살한 것이다, 그런 아주 의문의 죽음이 아닌가, 그런 또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조선시대 종법에 따르면은 소현세자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아들이 또 계속 세손이 돼가지고 대통을 이어야 되는데, 소현세자의 아들로 하여금 대통을 잇게 하지 않고 둘째 아들 효종, 복림대군으로 하여금 대통을 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효종을
세자로 세웠으니 그 신성함과 자식을 알아보는 밝음은 종묘사직이 억만년 무궁하게 이어갈 터를 이룬 것이다. 자, 하여튼 뭐 일단 어차피 인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효종이 왕이 됐고 이미 뭐 효종이 왕이 된 시대를 지나고 현종이 지금 즉위한 상태니까 굳이 뭐 이 효종을 세자로 선택해서 대통령을 있게 한 것 자체 가지고 뭐 너무 그건 잘못됐다. 논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인조가 이렇게 둘째 아들로 하여금 왕을 잃게 한 것을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지금 후대의 이 역사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시대의 선조, 인조, 고종 이런 임금들 상당히 혼군 뭐 또는 굉장히 그 나라 굉장히 뭐랄까 그 무능한 임금의 범주로 치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인조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시대에서는 일단 인조를 그렇게 무능한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그런 인조를 아주 밝음 그렇게 굉장히 칭송을 하는 전제에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 나라가 오늘날 안팎으로 우환이 없고 위아래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신성한 왕손들이 보위를 계승하여 찬란한 광채가 이처럼 성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쭉 서리적인 표현으로 계속 지금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인조가 무능하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병자호란을 겪은 다음에는요. 일단 뭐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하여튼 17세기 후반 들어서 특히 18세기는 전혀 전쟁이 없는 좀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환이 없다. 그런 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첫 번째 문단 보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기에 앞서서 여기 넷째 줄에 중자란 표현이 있습니다. 인조는 중자 가운데 이 중자라고 하는 거는 장자가 아닌 나머지 여러 아들들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조도 이 소현세자하고 효종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아들들은 존재감이 없는가 좀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와 효종 말고 또 존재감이 없어 보였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질문 마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효종이 세상을 떠나니 당시 대왕 대비인 인조의 계비 즉 아까 인여랑후는 벌써 승하했고요. 인여랑후의 뒤를 이어가지고 두 번째 계비로 맞은 사람이 자의대비였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때가 바로 이제 기해년이라고 해서 1659년이 되겠습니다. 자의대비는 어머니로서의 상복을 입어야 했다. 즉,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역시 뭐, 의붓 어머니긴 하지만 역시 왕실 왕실 의전상 당연히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효종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에 논자들은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다투었다. A, 갑설입니다. 갑설. 차장자라 함은 비록 애초에는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차자가 후사를 이어 장자가 됨으로써 그 명칭이 붙은 것이니 즉 장자로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입장이요. 여기는 서인 남인이라고 이런 주장을 한 당파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이 갑설은 남인이 주장한 겁니다. 남인은 즉 장자처럼 취급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3년복 대왕대비가 입어야 한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을설입니다. 을설 B 을설은 차장자가 중자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 중자라는 사실 즉 장자가 아닌 나머지 아들들이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 비록 장자가 죽어 차자가 후사를 이은 것이라 해도 원래 장자가 아니므로 기본 입장이 원래 장자가 아니다. 중자라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을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자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머니는 기년복 1년 상복을 입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왕대비도 1년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을설이 바로 서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썰을 같이 하면서 자, 어떤 썰을 같이 했을까요? 즉 효종이 원래 본래는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다. 자, 그리고 중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중자였다. 원래 장자가 아니었다. 그 점은 공통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왕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린다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썰을 같이 하고 어떤 썰은 달리 하는지 복제에서만 두 썰로 갈라져 시끄러이 다투며 서로 끊임없이 배척하니 내 생각이 심이다시 즉 박사당의 생각, 내 생각으로는 사뭇 괴이하다. 자, 그래서 결국 박사당의 생각은 둘 다 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직 작자의 생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작자가 어떤 논거를 펴면서 이 A설, B설을 비판할지 이제 궁금해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A 갑설, B 을설, C 내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 만약에 이게 수능 국어 대비하는 공부라면은 이게 서로 공통점, 차이점 또 이것들 비교 대조하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그렇게 읽어남아 있어가지고 요구되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부터는 C, 내 생각, 박사당의 생각이 쭉 전개가 되겠죠. 복을 올리고 내리고가 어찌 종통에 영향이 있겠는가. 효종은 인조의 차자로서 적통을 이어
만백성의 군림하고 온 세대의 종통을 드리웠으니 효종을 인조의 장자라 한다고 해서 어찌 선왕의 빛을 더하겠으며 효종을 인조의 중자라 한다고 해서 또 어찌 선왕의 덕이 바래갔는가. 그러니까 이미 왕이 되었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따지냐. 그런 것이 내 생각의 기본 입장이 되겠네요. 지금은 그저 효종이 인조의 차자라는 이유로 어지러이 다투는 결론 없는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미 대통을 이었으면 둘째 아들인지 넷째나 다섯째 아들인지는 전혀 구별할 일이 없는 것이다. 즉 대통을 이었으면 그만이지 뭘 따지냐. 결국 그 입장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대통을 이었으면 구별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박세당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국의 고사에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유한 대상이요. 제가 썼듯이 비교 예시 대상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한나라 전한입니다. 전한, 후한이 아니라 한나라 문제를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 문제는요, 제가 썼듯이 한나라 5대 황제입니다. 한나라 첫째 황제는 유방, 고조인데 고조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하네요. 자, 근데 한나라 문제는 궁 밖에서 미양궁으로 들어가 제위를 받았다. 이때 스스로가 짐은 황제의 측실에서 난 아들이다. 즉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여기 뒤에 서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결국 서자라는 얘기인데요. 가희가 문제에게 참여시킬 만한 측실의 인맥이 있지 않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위에서도 스스로 서자였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즉 문제도 아까 자기 스스로 적자가 아니다, 서자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래에서도 임금을 위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하물며 문제는 그 후사가 수십 대에 이어졌고 당태종처럼 지금까지도 성군으로 칭송되는데, 자, 아마 중국 역사에서요, 문제와 그 뒤를 이어가지고 경제, 그 두 명의 임금의 그 태평스러운 시대를 가리켜서 문경치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문경치치. 자, 그만큼 성군으로 칭송되는 한나라 황제 중에 하나고요. 누가 그런 것을 문제 삼는가? 아무도 이렇게 한나라 문제가 서자로서 대통을 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장난 같네요. 한나라 문제가 이렇게 대통을 이어가지고 쭉 잘 다스리고 이렇게 대를 이어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가? 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는가? 좀 말장난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욱이 우리 효종과 인조는 주의 무왕과 문왕, 또다시 비교 예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주나라 무왕과 문왕. 자, 그래서 참고로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무왕이요, 그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죠.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창시한 시조입니다. 그러면 무왕부터가 주나라 왕인데 문왕은 왜 왕이가? 이제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인데 이제 나중에 무왕이 주나라 창시하면서 왕으로 추존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문왕으로 추존을 했습니다. 네, 아마 원래 이름이 희창일 겁니다. 희창. 자, 하여튼 그렇게 효종과 인조를 주나라 무왕과 문왕에 비견하는 그런 두 번째 비교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지 잘 짝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효종은 무왕에 비유를 했고요. 또 인조는 문왕에 비유했습니다. 네, 효종이 아들, 인조가 아버지, 무왕이 아들, 문왕이 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 상당히 조선시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라고 생각하는 주나라 문왕, 무왕에 대해서 이 중국의 왕들을 효종, 인조하고 비교한다는 것부터가 좀 오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당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또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계속 지문을 보겠습니다. 무왕이 문왕의 장자가 아니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안다. 참고로 무왕은 문왕의 차남입니다. 차남. 자, 그리하여 후세 사람들은 문왕이 자식을 가리는 발금이 있고, 즉 역시 인조도 둘째 아들을 골라서 둘째 아들을 점 찍어서 대통을 잇겠다는, 아까 전에도 그렇게 발금 쓰지 않았습니까? 역시 인조를 칭송하는 내용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네요. 발금이 있고 무왕은 뜻을 잇는 효가 있어서 주나라 800년을 여는 대업을 이루고 대통을 전하였다고 여긴다. 이런 일은 무왕과 달리 적자였던 백읍고. 자, 백읍고가 문왕의 첫째 아들인데요. 여기 표현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왕과 달리 적자였던 백읍고니까요. 자, 백읍고가 첫째 아들인데 백읍고는 적자였고 둘째 아들 무왕은 결국 적자가 아닌 서자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은 무왕과 달리 적자였던 백읍고가, 즉 첫째 아들이 이었으면 못했을 것이라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한다. 광명이 빛나고 만세를 비추는 이 사실은 어인일이라는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문왕과 무왕을 효종과 인조의 비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읍고가 사실은 문왕,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보다 먼저 사망한 소현세자하고 또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백읍고는 또 소현세자에 비유할 수 있다고 또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참고로 중국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주나라 80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물론 명목상으로는 800년 이어갔죠. 근데 이 중간에 BC 700년경에 주의 동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도를 원래 호경에서, 지금 시안 근처죠,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보고 주의 동천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이른바 춘추시대가 시작되고 또
전국지대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춘추 전국지대가 진나라로 통일되기까지 물론 형식상으로는 주왕시 껍데기 같이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 춘추시대가 시작되면서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나라 800년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춘추 전국지대의 그런 측면이 있다. 다시 한번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계속 무왕 얘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왕이 붕어하고 그 어머니 태사, 아직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그래서 태사는 그 무왕의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기해성 때 문제가 되는 비록 의붓 어머니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경우가 좀 틀리네요. 하여튼 태사가 살아있다고 가정할 때 무왕을 위해 상복을 꼭 3년 입었을지 2년도 안 입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만약에 이때 이 태사가 살아계셔가지고 상복을 입었다면은 이제 그때가 또 충분히 옛날에 충분히 준거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태사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계셨다고 할 때 어떻게 입었을까? 뭐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무왕을 깎아 먹겠으며 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빛을 더하겠는가? 당시에 종통이 불명하다는 따위 이야기가 있었을까? 즉 역시 무왕 역시 서자로서 또 적장자가 아닌 상태에서 왕이 되었더라도 아무도 그 종통이 뭐 정통성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통이 불명하다는 따위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네, 똑똑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다시 이제 인조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무릇 인조가 효종에게 물려주고 효종이 인조를 이은 것은 계속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충분히 주나라 무왕과 문왕의 경우와 같으니 복제가 오르고 내리거나 가볍고 무겁거나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겠는가? 즉 종통을 이었으면 끝이다. 그런 급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장자도 장자라는 이름이 붙으니 올려서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고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갑설 남인의 주장이었죠. 또 차장자도 중자일 수밖에 없으니 내려서 1년의 기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주장이다. 즉 을설 서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B 고래에도 그에 관한 정문이 없어서 즉 옛날 예에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히 정해놓은 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관한 정문이 없어서 즉 옛날 기준도 지금 마땅한 것이 참고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석들도 즉 해석하는 사람들도 같고 다름이 있으니 한때의 예는 실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내 생각, 박사장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지느냐 그런 얘기죠. 네, 갑설을 따라도 을서를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생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무왕과 문왕을 인조와 효종을 문왕과 무왕에 비교한 이 문단 두 개의 문단에 대해서 지금 20번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잠깐 그 마지막 문단을 보기 전에 20번 문제를 본 다음에 또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아까 기억이 무왕과 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사례를 인용한 글쓴이 의도. 자, 글쓴이 의도와 맞아야 됩니다. 네, 특히 여기서 일단 선지를 읽기 전에 자, 정확하게 비유하는 짝을 먼저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왕은 효종을 비유한 거고요. 문왕은 인조를 비유한 겁니다. 문왕이 아버지, 무왕이 아들입니다. 1번 선지입니다. 국왕이 된 이상 장자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된다는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글쓴이 의도는 뭡니까? 글쓴이 의도는 장자, 중자를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통을 이었으면 그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장자의 지위가 꼭 국왕이 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그런 얘기가 글쓴이 주장이 아니죠. 제가 여기 썼듯이 글쓴이의 주장은 내 생각은 장자 중자를 개의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꼭 뭐 국왕이 되어야지만 장자주의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런 것은 결코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니까 땡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의 복제를 따짐으로써 효종의 어머니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굳이 뭐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만 자, 무왕의 어머니가 태사가 일찍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복제를 몇 년치 상복을 입었을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태사가 어떤 복제를 입었을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따져가지고 효종의 어머니가 입을 상복 종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쓴이 의도는 뭐 그때 설사 태사가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상복을 몇 년짜리 상복을 입는 것이 그게 무왕의 종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2번도 땡이고요. 3번입니다. 효종을 주의 문왕에 견줌으로써 효종이 적자가 되어 적법하게 종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썼는데요. 자, 일단 효종이 당연히 이미 원래부터 효종은 적자였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특히
특히 앞에부터 틀렸습니다. 효종은요, 주의 문왕에 견준 것이 아니고 효종은 주의 무왕에 견준 거죠. 주의 무왕에 견준 대상은 인조였습니다. 인조. 즉, 앞에부터가 딱 틀렸습니다. 그래서 땡이고요. 딱 그래서 쓱 그냥 흘려 읽으면 안 되고 앞에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틀린 것을 캐치하면 뭐 금방 뒤에 거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인조가 밝은 덕으로 보위를 든든히 하고, 자, 인조가 밝은 덕으로 보위를 튼튼히 하고 후대에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며 종통의 본질을 환기한다. 자, 인조가 이렇게 밝음, 계속 또 문왕의 밝음, 그렇게 자기 뒤를 이을 자식을, 똑똑한 자식을 알아보고 꼭 적장자가 아니더라도 대를 잇게 있다고 하는 점, 바로 그 점을 상당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칭송을 하면서 결국 종통의 본질을 환기했죠. 근데 종통을 이었으면 됐지 뭘 그런 걸 따지느냐. 그것이 글쓴이 의도가 되니까 4번이 적절하겠네요. 혹시 몰라서 5번을 보면은 적장자로서 종묘사직의 기초를 닦은 중국의 신뢰를 들어 차장자. 지금 차남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까 전에 한나라 문제는 일단 차남도 아니었고요. 근데 차남으로서 종묘사직의 기초를 닦은 중국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건 아마 무왕을 말하는 것일 텐데, 무왕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이 무왕은 기본적으로 아까 배급고와 달리, 무왕과 달리 배급고, 무왕과 달리 적자인 배급고니까 무왕은 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무왕은 서자라고 하는 것을 아까 배급고와 대비하면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차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차장자는 장자든 차장자든 간에 이건 적자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무왕은 아까 지문에서 적자가 아님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부터가 틀렸습니다. 즉, 무왕 예를 든 것 자체가 뭐 차장자 어쩌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지금 무왕하고 맞지가 않고, 특히 또 이 글쓴이 의도는요, 이 차장자가 종묘사직을 뒤를 이어야지만 뭐 국가의 종통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국가의 종통을 차장자가 이어야지만 이어서 확고히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일단 종통을 이었으면 됐지 뭘 그런 걸 따지느냐,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지문에 쓰인 표현을 다시 제가 적어보면은 뭐 종통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뭐 밝아지지 않는다고 간주하겠는가, 이렇게 이미 종통이 이었으면 됐지 뭘 따지는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꼭 차장자가 돼야지만 종통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인용해서 썼듯이요. 일단 글쓴이 입장은 종통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즉, 인조가 밝게 현명하게 효종을 세자로 택해가지고 왕위를 잇기 위해서 이은 이상은 이미 종통은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 5번도 땡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네. 그 다음 계속 마지막 문단 지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복을 올리고 내리고가 종통이 밝아지고 않고에 관계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왕대비가 기년복을 입어도 효종은 결국 인조의 종통을 이은 것이고, 대왕대비가 3년복을 입어도 효종은 역시 결국 인조의 종통을 이은 것이기 때문이다. 종통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네, 방금 전에 20번의 5번 선지에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어디로 가겠는가? 위로 300년의 터전을 이어받고, 네, 그렇죠. 1392년부터 지금 거의 300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아직 딱 300년이 된 것은 아니죠. 1659년이 터전을 이어받고 아래로 몇천 년의 토대를 전할. 이거는 이제 물론 뭐 항상 어느 왕조이든 간에 뭐 만세, 천세 그런 말이 나오듯이 계속 그 왕조가 영원히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실제 역사는 그렇지가 않죠. 네. 이때가 1659년이니까 이제 조선 왕조 대한제국을 포함하더라도 뭐 거의 250년 정도 이제 거의 운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 당시에 전혀 그럴 것은 예상을 못했겠죠. 하여튼 몇천 년의 토대를 전할 명철한 일대 중흥군주로 우뚝 섰으며 종묘가 인정하고 자손이 지키는데도, 즉 효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손이 지키는데도 복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가지고 종통이 밝아지지 않는다고 간주하려는가. 그러니 오늘날 전례를 다투면서 종통에 뚜렷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질지 못하다. 즉 애설비설 다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게 다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또한 흥분하여 일부러 빌려온 주장이다. 그것은 또한 공격을 위해 꾸어온 명분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위태롭고 위험하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끝맺었습니다. 계속 자기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데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그러면 그 3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남인 갑설, 그리고 1년만 입어도 된다. 기년복이면 된다고 하는 서인의 을설. 자,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요? 결말은 일단 서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종이 막 즉위할 때인 기해 이송 때는요, 대왕대비가 결국 서인설에 따라 가지고 기년복 1년 동안의 상복을 입었는데요. 나중에 그 효종의 왕비가 또 승하했을 때, 그때까지도 역시 이 대왕대비가 살아계시다 보니까 또 한 번 예송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674년이어서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요. 갑인예송 때는 또 승자가 반대입니다. 여기 제가 참고로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기해예송 뒤에 효종비가 승하했을 때도 그때도 자의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역시 서인은 그
중자라고 하는 점은 어쩔 수 없으니까 9개월 입어야 된다. 거기에 반해서 남이는 차장자가 차장자로서 왕이 됐으니까 역시 차장자로 왕이 된 사람의 부인이니까 1년 입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항상 서인이 짧고 남인이 길죠. 근데 이번에는 또 남인의 1년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인과 남인 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 역사 문제 나올 때 항상 효종하면은 현종 때하고 그러면 형종 때 당쟁이 심화된 모습으로 항상 예송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예송 같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내용일치 문제네요. 1번 선지입니다. 장자가 아니면서 종통을 계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 찬반이 갈린다? 아니죠. 네. 일단 효종처럼 이렇게 장자가 아니어도 종통을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 찬반이 갈리지 않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상복을 몇 년짜리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번 땡이고요. 2번 전에 오는 예법에 규정된 차장자 관련 복제에 대해 해석에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앞부분이 틀렸네요. 지금 아까 제가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고려에도 그에 관한 정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전에 오는 예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인용했듯이 고려에도 정문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주석하는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도 같고 다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예법에 규정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단어 하나 가지고 비트는 선지를 만드네요. 3번입니다. 장자가 사망했을 때 그 어머니의 상복은 3년복이라는 데 대해 다툼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장자가 사망했으면요. 왕을 이었든지 못 이었든지 간에 하여튼 어머니가 상복을 입는 기간은 3년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지금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죠. 다만 근데 문제는 효종은 원래 장자가 아니었고 중자 중에 하나 또 차자였기 때문에 차자인 상태에서 왕위를 이어서 차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장자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어머니가 3년복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설을설 다툼이 있을 리가 없겠죠. 네, 4번입니다. 축실소생이라는 사실, 서자라는 얘기입니다. 서자. 네. 축실소생이라는 사실은 황제로서의 종통승계에 흠이 되는 요소. 자, 이건 결국 한나라 문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황제로서의 종통승계에 흠이 되는 요소라서 가려야 된다. 이것도 역시요. 한나라 문제가 축실소생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장난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누가 문제 삼는가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누가 문제 삼는가. 한나라 문제가 즉시소생이었던 사실은 대통을 이었다고 하는 게 전혀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대왕대비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죽으면 물론 여기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직 엄밀히 말해서 친아들은 아니니까 이게 잘못된 선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문 논쟁의 전제는 일단 자의대비가 비록 계모이긴 하지만 하여튼 효종의 어머니란 점에서는 그 예법에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전제 있으니까 이게 자신이 낳은 아들 친아들이 아니라니까 5번도 잘못된 선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종통에 상관없이 즉 왕위를 이었는가 상관없이 1년 이상 여기 이상이 키워드입니다. 1년 이상 상복을 입어야 된다. 자, 한번 주장을 정리해 보면은요. 네, 이렇게 되죠. 원래 장자가 죽었을 때 어머니는 3년복 입어야 되고 또 즉 장자 안에 아들 중에 누가 죽었으면 1년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효종처럼 차자이면서 차자이면서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즉 차장자 경우에는 1년 입을 것인가 3년 입을 것인가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모든 경우 수를 보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최소한 1년 입어야 됩니다. 중자일 경우 당연히 1년이고요. 차장자일 경우에도 또 서인의 설에 의하더라도 1년, 또 당연히 남은 설은 3년.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더라도 최소한 1년 입어야 되니까 여기서 종통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이 상복 입어야 된다. 이것이 맞겠네요.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은요,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이 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A 값설, B 을설, C 내 생각, 이걸 서로 견해하고 같이, 보기 견해하는 같이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난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의 적자, 즉, 보통 사대부 가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의 적자 가운데 첫째 아들로서 종통을 이어받을 사람만을 장자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즉, 첫째 아들이 종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장자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부모가 3년복을 입는 것은 종통을 입는 뜻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종통을 계승할 자격을 잃거나 중자 중에서 종통을 입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3년복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왕가에서는 하니까 자 여기서 끌어야 되겠습니다. 즉 왕가에서 도가 아니고 왕가에서는니까 보통 사대부 집안하고 왕가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런 전제로서 지금 글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쭉 일단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사대부 집안에서는요, 장자 아닌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는 3년복을 입지 않는 거지 일반 사대부 가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왕가에서는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는 뉘앙스가 흘러나가겠습니다. 서자라도 세자로 책봉되면, 자, 근데 서자라도인데 여기 효종은 서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적자고요. 하여튼 서자라도 세자로 책봉되면 임금이 될 때까지는 장자와 같이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고려에서 말하는 장자란 정통을 계승하지 못한 경우에 따져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통을 계승하는 보위에 올랐다면 그때도 여전히 어머니가 있다고 하여 그저 아들일 뿐, 즉 중자일 뿐, 뭐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뜻은 뭐겠습니까? 잘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이 보기에서의 주장은요, 일단 왕가는 일반 사대부 집안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자이든 중자이든 관계없이 일단 왕이 되었다면은 그 어머니는 3년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ABC서라고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보기 견해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왕가는 일반 사대부 집안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장자이든 중자이든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3년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개념이요.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전제를 딱 잡고서 문제를 풀어야지 헷갈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요, 효종에 대한 상복은 종통 승계를 우선하는 원칙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은 나라한 모든 절차에서 질서에서 일관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A와 일치한다. 자, 뭐 말을 그렇듯한데 이 부분 틀렸네요. 자, 이 보기의 견해가 이런 그 종통 승계를 우선하는 원칙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고 그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은 나라 안 모든 질서에서, 자,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기의 기본 전제는요, 왕가하고 일반 사대부 집안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한 모든 질서, 즉 왕가나 사대부 집안이나 다 같아야 된다. 그 부분이 틀린 거네요. 네, 그 점에서 뭐 A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따질 필요도 없지요. 이 보기 견해가 나라한 모든 질서에서 일관되게 된다고 본다. 그 점에서부터가 틀렸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점 딱 캐치하면 뭐 뒷부분은 뭐 굳이 안 읽어보더라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답 1번 캐치하고 뒷부분 선지 계속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효종은 중자로서 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즉 중자인 점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도 장자일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B와 일치한다. 이거 맞겠죠? 당연히 맞고. 3번 임금이든 효종에 대해서는 장자인지를 불문하고 장자인지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C와 일치한다. 맞습니다. C 대상 것과 같습니다. 이 보기 견해도 일단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왕가에서는 3년복 입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니까 일단 임금이 된 이상은 장자인지 불문하고 3년복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일단 임금이 되었으면 그만이지 뭐 장자인지 차장자인지 무슨 상관이냐, 중자인지 무슨 상관이냐. 그 점 C 대상 것과 일치하죠. 3번도 맞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결국 이 역시 C의 견해는 뭡니까? 종통을 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이렇게 종통을 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뭐 결과론적인 입장 같기도 하고요.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세자 시절에 효종이 장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A와 일치하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장자는 첫째 아들이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즉 B와 일치한다. 즉 아무리 이렇게 차장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장자가 아니고 또 중자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 바로 그 점은 역시 B와 일치하죠. 4번도 맞고요.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게 ABC와 일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5번 보겠습니다. 효종이 적질의 소상이 아니라면 적장자를 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는 ABC와 일치한다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지문 첫째 들어가는 기준이 적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별표하지 않았습니까? 즉 적자, 자, 일단 적자여야지만 뭐 차장자 그런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지, 일단 적자부터가 아니면 서자라면 차장자 개념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적질의 소생이 아니라면, 즉 서자라면은 차장자를 할 여지가 없다. 즉 차장자는 적자여야지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지문의 기본 개념, 기본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ABC 다 일치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이렇게 1번 선지가 답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이 5번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미 1번 적절하지 않은 게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5번도 약간 좀 고민된다 하더라도 답을 1번으로 고른 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5번도 역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지금 적자인 것을 전제로 차장자 그런 개념을 논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면 차장자 개념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능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손과 관련돼 가지고 또 흥미있는 당시 시대를 살았던 그 박사당에 쓴 글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흥미 차원에서 아까 전에 이 인종금이 꼭 소현세자하고 효종 말고도 다른 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아들은 그럼 존재감이 없느냐, 그 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혈통을 쭉 이어나감이 있어가지고 최후의 승자는요 이 효종의 혈통이 아닙니다. 네, 잠깐 제가 보충해서 일단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봤는데요. 이 인조한테 아들 소현세자하고
효종만 유명하고 셋째 아들 임평대군은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임평대군이 조선시대 대한제국까지 거쳐가지고 최후의 왕통을 이룬, 뭐 혈통으로 측면에서 보자면 최후의 승자입니다. 자, 이 역시 이 임평대군도 소현세자와 봉임대군 효종과 마찬가지로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요. 이 임평대군의 쭉 자손 중에 그 남영군, 바로 남영군이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남영군이 바로 6대손이고요. 즉 남영군의 뒤를 이어서 흥선대원군, 고종, 순종 이렇게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종 앞에가 철종이지 않습니까? 그 효종, 그 철종까지야 어찌어찌해서 즉 힘들게 그 효종의 혈통으로 왕통을 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철종의 후사가 없으니까 이 남영군이 이미 철종 죽기 전에 이미 남현군이, 즉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그 사도세자의 서자로서 일찍 죽었던 은원군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현군, 흥선대원군 이 계보가 원래는 인조의 삼남 임평대군의 혈통이었는데 이쪽 효종 이쪽 혈통으로 양자로 들어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종, 순종이 왕위 계승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치열하게 예송 당시에는 막 이렇게 남인과 서인 간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하여튼 혈통의 측면으로 보자면은 혈통의 최후 승자는 바로 이렇게 그 흥미있게 삼남 임평대군이다, 그렇게 좀 흥미있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평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 2024년 수능국어, 즉 작년 12월에 실시되었죠. 작년 11월 실시 수능국어 때 고전수필로 이지물노람 이 얘기를 왜 적었냐면, 그 예송변이 논쟁이요, 마치 그 지문 흐름이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말을 좀 비비꼬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수능에서 나왔던 유한준의 이지물노람, 그래서 처음 출발이 뭐 있는 것이 병이다, 잊지 못하는 것이 병이다 하면서 뭐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이게 병인지 아닌지, 잊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있는 것이 문제인지 진짜 읽을수록 계속 헷갈리는 그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험생들을 곤란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마치 이 지문도 읽을 때는 술술 금방 갑설이 어떻고 을설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많이 헷갈리게 되는, 머릿속에 헷갈리는 그런 점에서 마치 작년 수능 국어 고전 수필이 떠오르는 또 그런 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국사와 연관된 그 예송에 관한 리트 지문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